월급쟁이의 평균 소득이 36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이 50대인데 50대가 527만 원이랍니다. 이건 363만 원도 527만 원도 둘 다 세금을 제하기 전입니다. 세전 363만 원, 세전 527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평균 값인 거고, 실제로 중간값 이러면은 360만 원은 택스 없을 거고, 대략 뭐 300만 원 넘을 수는 있을까? 300만 원 못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결국은요, 이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의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에 비해서는 이 직장인들의 소득이 많이 낮답니다. 130만 원, 한 15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그래도 직장인들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하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높은 편이라고 하니까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짓거리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임금이 꽤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한 1, 2, 3년 사이에 급여가 조금 올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는 임금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5년, 10년, 20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나라도 아마 이제 직장인들의 임금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빡센데, 삶이 더 힘든데 도리어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급여가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안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직장인이지만 하나의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엔잡노,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부업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본업 말고, 본업이 아닌 부업이 한두 가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간에 다른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이제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수입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본업이 나중에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본업이 사라져도 부업 같은 것들로 그래도 커버하면서 뭐 충분하진 않아도 당장에 최소한의 이제 이 버팀목은 부업이 역할을 해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멘탈이 나가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충격은 당연히 받죠. 충격은 받지만 그래 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또 하나의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참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겪는 현실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은지 잘 생각하며 지내야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무던히 애써야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현실이 참 안 쉬운데 그걸 어떻게든 좀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서너 가지의 다른 활동들을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또 대비 대응이 되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직장인의 신분을 내려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이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결코 수월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 수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대응하며 지내려면 더욱더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삶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게 그 어느 누구에게든 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수명이 더 짧아질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죠. 내가 당장 세전으로 500을 받든 700을 받든 800을 받든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며 지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산다라는 거 참으로 녹록지 않을 거다, 수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궁리하고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며 구축하며 축적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는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명확하게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빠지고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수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내가 1등이라고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1등이었는데 순식간에 제일 꽁무니에서 제일 뒤따라가는 꼴찌가 되는 게 지금의 시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직장인이고 연봉을 2억 받아서 실수령액으로 1100을 받는다, 1150을 받는다, 혹은 내가 연봉이 1억이어서 실수령액 650 받는다, 뭐 연봉이 한 1억 2천쯤 돼서 실수령액으로 뭐 700 몇십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걸 오래오래 유지하기란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직장인으로 살면서 이 실수령액 500, 600, 700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한민국에서 이 차장, 부장, 뭐 이사급쯤 될 텐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거나 설렁설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더 빡세게 더 치열하게 일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무던히 부지런히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고민, 많은 걱정, 많은 염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언제나 우리는 지금 받는 월급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가 보자고, 잘 지내보자고. 그 어느 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척척척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